오늘의 문어와 활어입니다. 어떤 표현을 공부할 거냐면요. 자, 다음 같은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상황입니다. 손을 모았잖아요. 물 마시려고. 또는 이제 뭐 과자 같은 거 좀 주세요. 애들이 주세요 이럴 때는 손 모으잖아요. 자, 이렇게 손을 모아보라는 상황입니다. 손을 모아봐야 해당되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뭐 생각하는지 알아요. 자, 모으다 그러니까 100%입니다. 자, 지금 gather란 단어 생각하셨죠? 그래서 gather your hands 하고 나서 아우 창피해 그러고 있었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손을 모으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으다라는 단어가 gather가 많습니다. 일단은 모으다인데 좀 덜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리고 설마 문어하루 시간에 그런 평범한 표현을 할까? 맞는 표현이니까 이런 거죠. 볼게요. 일단 여러분, 무언가를 모으다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개들 괜찮습니다. 모으긴 모으는데 여러분, 자본 같은 거 축적을 하거나 자본을 모을 때는요, 어메스라는 표현 많이 쓰고요. 요 메스가 덩어리니까 많이 모으는 거예요. 이 단어 여러분 토플에 많이 나옵니다. 요즘은 수능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자본을 축적하다니까 한 번만 더 나가서 뭔가를 축적하다라는 단어 하나만 써보도록 할게요. 그럴 때는 이렇게 씁니다. accumulate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이것들이 모두 다 모으다라는 계열의 단어라고 해서 accumulate your hands, 이거 말 안 되죠. 창피하죠. 자, 그래서 일단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요. 모으다는 이 정도가 된다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그럼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는 모이다는 뭐겠습니까? 모이다. 그렇군요. 자, 모이다 여러분, gather 역시 가능합니다. 또 등장했네요. 이때는 자동사로 쓰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이는 거 어떤가 싶네요. 자, 랠리라고 아시죠? 무슨 뭐 자전거라든지 뭐 국토, 횡단 뭐 랠리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 랠리가 사람들 모여서 다 같이 뭔가 만드는 겁니다. 모여서 뭔가 행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는 거 이건 어떻습니까? convene, 얘도 모이는 거고요. 이 convene의 명사형이 바로 convention이고, 여러분들 동네에는 convention center라고 있을 겁니다. 거기서 결혼식 많이 하죠? 자,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 중요한데요. 좀 어려워 보이는 단어인데, 여러분, congregate라고 그래요. congregate. 이 단어는 모이긴 모이는데 뭐 때문에 모이냐면,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집회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congregate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잠깐만요. 여기 하나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congregate 명사형을 제가 한번 써볼게요. congregation이 되는데, 이 con이 한 개잖아요. 반대 표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는 이제 나뉘는 거니까, 나뉘다 분리시키다 그럴 때 separation 단어 쓰는 거 아시죠? 자, 그 앞에다 그걸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어떻게 읽으면 되겠어요? 자, segregation이 될 텐데요. segregation, 얘는 분리라는 뜻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분리가 이전에 그 백인들과 흑인들 있잖아요. 같이 못 살게 하고 버스를 타도 백인들은 앞에 흑인들은 뒤에 이러면서 굉장히 인종차별 정책을 많이 썼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segregation이라고 하면 이 단어는 단순한 분리가 아니라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인종차별의 대명사처럼 쓰이는 표현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여백이 있으니까 하나만 더 해볼게요. 서로 다른 의견에서 한 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옛날에 그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뭐 대신들의 뭐 중지를 뭐 저쪽 뭐 이러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의견을 서로 합칠 때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장소에서 한 장소로 모일 때 converge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converge라는 단어 쓰는데 얘의 명사형이 뭐냐면 명사형을 많이 낯익은 단어가 될 거예요. convergence라고 하고요. convergence. 이게 소위 말하는 그 기술 같은 게 한 군데로 다 모인다는 융합이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마무리로요. 오늘 손 모아 했는데 엉뚱한 데로 가네요. 근데 여러분 좋은 표현이 꽤 많네요. 보니까 연관된 표현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현대 기술 있죠? 자, 이렇게 현대과학, 현대 기술이 어떤 세상을 열었냐면 1번 핸드폰 안에 mp3도 있고요. 인터넷도 되고요. 게임도 하고요. 모든 기능이 다 집약된 컨버전스 기술과 두 번째, 이동을 할 수 있으려면 끈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무선이라는 와이어리스 그리고 코드리스 이런 표현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어디에 가나 무선이니까요. 어디에 가나 인터넷 할 수 있고요. 메일 보낼 수 있고요. 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세상을 무슨 세상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유비쿼
로터스 시대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요. 손을 모아요. 자, 손을 모으는 거 참 힘드네요. 여러분, 손을 모으면 이게 어떤 모양이 됩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물을 마시려고 손을 모으는 거니까 일종의 컵의 모양이 될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cup your hands라고 표현하면 오늘의 활어식 표현이 되겠고요. 만약에 cup 그 다음에 one's face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얼굴에 손을 뭐하다? 컵처럼 감싸다라는 좋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 셀리는 신나게 하이드파크를 거닐고 있습니다. 10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데이비스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지겹네요. 아하,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셀리 때문인가요? 자, 셀리에게 복수를 하려고 비행기를 탑니다. 부릉부릉 쫓아갑니다. 자, 오늘 쫓아내다 그리고 추방시키다에 관련된 표현을 한 번 더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헛, 무섭습니다. 복수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오늘의 공부 시작합니다. 자, 아는 단어 알더래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기분이 좋네요. 오랜만에 여러분들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쌤 오랜만에 또 알탕을 먹나요? 자, 그러면 데이비스가 아까 들어오다가 사악해서 추방을 당하죠? 추방을 당하다라는 계열, 추방시키다라는 계열의 단어들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단 이 단어는 본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단어를 아냐면 반드시 자, banish라는 단어를 알 거예요. 그 중에서 요 ban이 금지였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자, 그럼 여러분, 요 ban은 금지하다라는 동사 되고요. 금지라는 명사 된다는 걸 일단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트레이드 밴 그랬어요. 그러면 무역 금지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특히 무역 금지일 때 뭔가 금지할 때 쓰는 단어 두 개만 더요. 자, sanction이라는 단어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렇게 하면 embargo 이 세 가지는 금지의 대표적인 표현들입니다. 자, 그러면 추방하다로 다시 가면은 자, banish 다음에 자, 여러분 이건 어떤가요? 항구에서 쫓아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deport라는 단어도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고요. 그 다음 망명 계열의 추방입니다. 자, 이렇게 쓰고 exile이라고 읽습니다. 자, 이 부분이 exit의 부분이죠. 밖으로 나가는 거고요. 여러분 잠깐만 보세요. exile to 그러면 어디로 추방하다고요. exile from 그러면은 어디로부터 추방하다라는 좋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쫓아내는 거죠. 쫓아내는 거 이거 어때요? expel. 그죠? 자, 요 단어는 조금 있다가 심층 분석할 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고요. 요거 잠깐 볼게요. ban이라는 단어가 금지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이렇게 금지를 풀다, 규제를 풀다 라고 할 때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이전에 왜 중세시대 때 뭔가 밖에서 뭐가 들어오려고 하면 이렇게 이제 성이 있었고요. 성문을 쫙 닫고 이렇게 이제 뭐 다리 같은 게 있겠고 말들이 이렇게 서 있고 우리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모습 뭐 영화 보면 있죠. 그래서 얘네들 들어오게 하려면 뭐 했습니까? 이 굳게 닫힌 성문을 이렇게 위로 두루룩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가 따가닥따가닥 들어갈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금지하다의 반대는 뭔가 이제 규제를 풀다 이럴 때는 성문을 들어 올리다라는 느낌이어서 자, lift라는 단어 쓰고요. lift or ban 이러면 금지했던 그리고 막았던 어떤 배리어를 들어 올린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lift or ban이 금지를 풀다, 즉 규제를 풀다라는 좋은 표현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는 알단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알단어는 많지는 않습니다. 자, 오랜만에 우리 알이 나왔습니다. 알탕을 먹습니다. 자, 알단어예요. 첫 번째는요. 자, 앞에 나온 이 박스 안에 있는 단어들의 무엇을 할 거냐면 이 박스 안에 있는 단어들의 명사형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deport의 명사형은 이렇게 가요. 여러분. deportation이라고 해요. 됐고요. 자, 두 번째요. 요 exile이라는 단어가 명사로도 쓰인다는 걸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얘가 명사로 쓰일 때 자, 망명 생활을 하다, 망명을 떠나다 라는 표현을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went into exile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자, 이 용법을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자, banish라는 단어도 명사형이 있나요? 있습니다. 여러분 banishment라고 하면 됩니다. 명사형 좀 꼼꼼하게 챙겨놓으세요. 자, 네 번째는요. 그렇군요. expel이라는 단어의 명사형인데 뒤에서 보겠지만은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펠로 끝나는 거는 명사가 뭐가 되냐면 펄전이 돼요. 펄전. 그래서 expulsion 그러면 요게
추방이고, 그리고 특히 추방 중에서도 학교에서 내보내는 퇴학일 때 많이 쓰는 단어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다 내보내는 건데, 만약에 내가 스스로 뛰쳐나오면, 그때는 디펙터라고 표현해요. 내가 뛰쳐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디펙터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 탈북자 있죠. 탈북자분들. 그 탈북자분들이 디펙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까지만 좀 알아주세요. 디펙에서 끝났어. 디펙. 이 단어는 결함, 결점이라는 뜻입니다. 결함, 결점. 특히 이제 기계적인 결함 있죠. 그럴 때 디펙을 많이 쓰고요. 결함, 결점 하나만 더요. 이렇게도 결함 또는 결점이 있다. 플로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디펙트의 형용사 하나만 봅니다. defective까지 알아두시면 고장난에 대한 좋은 뜻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심층 분석 들어가기 전에 앞에서 나온 단어가 잘 외워지지 않는다는 학생들의 절규가 있었습니다. 뭐 이 단어였죠. sanction, 그죠?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금지잖아요. 너 생쇼 금지야.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생쇼 하지만 금지야.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embargo 같은 단어는요. 이 안에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가 bar A from B 하면은 A가 B하는 것을 금지하다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거든요. 많이 나오는 표현이어서 요 발음 기준으로 그냥 외우세요. 아시겠죠? 자, 심층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단어를 볼 거냐면요. 아까 우리가 expel 봤어요. 펠로 끝나는 어휘들을 정리합니다. 일단은 당연히 expel 위에다 하나 써놓도록 하고요. 그리고 명사형 expulsion 한 번 더 복수를 합니다. 자꾸 보니까 외워지겠죠? 여러분, 그러면 옆에 잠깐 보시겠어요? 자, 이렇게 펠로 끝나는 단어들의 명사형은 주로 펄전이고요. 그리고 형용사형은 perceive가 됩니다. 자,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요거에 따라서 나머지 단어들에도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repel은 역시 이것도 쫓아내는 겁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repellent 이러면 이거는 저리가 재수없어 치치치치치 모기약이 돼요. 해충 쫓아내는 모기약 계열이 repellent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싫어하다 할 때도 되겠지만은 모기약으로 일단 기억하세요. 자, repel이라는 단어에서는 여러분 요거 기억합니다. repulsive 또는 하나만 더 repugnant 이러면 내가 너무너무 싫어서 쫓아내는 거잖아요. 혐오스러워하는 이라는 좋은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쫓아내는 것도 있죠. 이렇게 오늘 쫓아내는 게 맞나요? 자, dispel도 역시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요, 이러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몰아내다의 느낌이에요. dispel the myth 이러면 그렇죠.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신화를 몰아내다 쫓아내다. 만약에 이러면은요, 어떤 믿음을 알겠죠? 말도 안 되는 그 믿음을 dispel 뿌리 뽑다 쫓아내다 이런 뜻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으로 펠펠펠 거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컴펠입니다. 컴펠. 이거는 뭔가 하도록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하도록 시키는 거잖아요. 이 컴펠과 거의 뜻이 유사한 게요. 임펠이에요. 그냥 이 둘 다 뭔가 하도록 시키다라는 뜻으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컴펠은 여러분 형용사가 일단 이렇게 나올 거예요. compulsive가 나올 거고요. 자, 위로 가서 하나만 더요. 강요의, 그래서 해야만 되는 의무의 compulsor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compulsory는 뭐랑 묶어놓냐면 이렇게 묶으세요. 자, mandatory랑 같이 묶어놓도록 하시고요. 이 두 개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대학 가면은 이거 안 들으면 졸업을 못해요. 필수 과목일 때 쓰는 표현이고요. 선택 과목은 elective라고 합니다. 일단 그렇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임펠이 있는데 임펠의 형용사 역시 컴펠은 컴펄시브였어요. 임펠의 형용사는 뭐 임펠도 역시 똑같습니다. impulsive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요거 한번 보세요. compulsive 다음에 그리고 impulsive 다음에 만약에 바잉을 붙이면 compulsive나 impulsive나 어떤 뜻이 되냐면 약간 강박관념 있죠. 강박 또는 충동 있죠. 강박 또는 충동의 느낌이 강해요. 뭔가 해야 되는 거니까 누군가가 강요하는 것 같고. 그래서 compulsive buying 충동구매
impulsive buying 역시 충동구매. 요 충동구매를 축으로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충동구매는 또한 impulse buying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임스 스터디를 보면 impulsive buying, 충동으로 구매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서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랑 헤어지려니까 아쉽죠? 서운하죠? 한 번 더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마구마구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꾸역꾸역 먹어야 되겠죠? 이렇게 미친 듯이 먹어야 되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단어 이용할게요. 강박관념에 걸린 듯한, 강박에 막 걸린 이런 식이에요. compulsive eater라고 표현해요. 강박증에 걸린 꾸역꾸역 먹어야 되는 사람. 자, 마구마구 먹어야 되는 사람은 compulsive eater라고 표현하고, 돼지 친구가 좀 뚱뚱하면은 놀릴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 추진력입니다. 추진력은 앞에서 펠인데 이 단어는 우리가 일부러 뺐어요. propel A to B 먼저 쓰시고요. A가 B하도록 뭐하다, 쪼다라는 뜻이었고요. 명사형은 프로펄전이 됩니다. 프로펠러 아시죠? 자, 그 계열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고장난 물건입니다. 고장난 물건은 이렇게 해볼게요. 아까 탈북자 하면서 defect라는 단어 같이 있죠? defective product. 괜찮고요. 하나 더요. 자, 고장난 하자는 faulty 있어요. faulty. product는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faulty merchandise 역시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장이 나면 작동을 제대로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뭘 해요? 뭘 function까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작동하다는 뜻이에요. 자, 역겨워하는 불쾌한이라는 계열의 형용사들을 쭉 보도록 할게요. 오브젝트는 반대하다인데 objectionable 그러면 반대할 만한 거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자, 그냥 불쾌한 거 이거죠? unpleasant.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걸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동의하지 못해요. 나한테 도저히 내 비위에 맞지 않아요. disagreeable이라고 표현해요. 자,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단어를 보면은요. 불쾌한 혐오감 느끼는 repugnant 있었고요. 자, 옆으로 갈까요? 옆으로 쭉 빼서 뭐도 있었습니까? repugnant랑 비슷한, 그렇죠. repulsive 한 번 더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여러분, 거의 폭동을 일으키게 만드는 이것도 역시 불쾌한 겁니다. revolting도 역시 불쾌한 기분 나빠하는 뜻이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